안녕하세요. 이기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사모펀드의 해운업 투자 사례 연구, 그래서 H라인 해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경직성도 크고 소유주의 위험성이 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까운 예로 보면 한진해운이 한때는 세계 7위였는데 결국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H라인이라는 회사는 그 한진해운의 어떤 전용선 사업을 이제 넘겨받아서 새로운 법인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요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어떻게 담고 갈지, 이거를 연구하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모펀드 투자 사례 보면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 공모 사모펀드 이렇게 표에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모펀드는 대표적 민간 모험 자본이죠. 그래서 기업의 설립, 성장, 자금 회수, 생태계 조성에 돈을 공급하여 수요를 많이 확대하고 있죠. 요 근래 이제 사모펀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버, 위워크, 쿠팡, 그쵸?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됐죠. 특히 이제 세계 최대 사모펀드가 이제 손정희 회장이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세계 최대 이제 사모펀드 중에 하나였죠. 자, 사모펀드의 이제 해운업 투자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쭉 제가 여러 가지 해외 사례도 조사를 해봤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쵸? 한국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페노션, 현대상선, 지금 이제 HM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쇼핑, SK해운, 이렇게 이 케이스만 해도 벌써 이제 다 사모펀드들이 이제 관여가 된 거죠. 거기 보시면 이제 페노션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제 닭고기 전문회사 하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페노션을 인수했죠. 하림이 그래서 지금 30대 재벌 그룹 지금 이제 내외에 들죠. 그래서 하림이 보면은 이 사료값을, 이제 닭을 키우기 위한 사료값을 그 원가의 약 35%, 40%가 사료값으로 나갔대요. 해외에서 이제 들여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림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 페노션을 인수해가지고 그 운반비를 이제 내부화 시킨 거죠. 그래서 하림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사업을 다각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각화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평적 다각화라고 기존 사업과 비슷하게 가는 것, 또한 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수직적 다각화라고 사업을 되게 확장하는데 기존 사업과는 좀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 수직적 다각화가 있고, 이걸 또 다시 한번 분류를 하자면 관련 다각화가 있고 비관련 다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각화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수직적 다각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비관련 다각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한전선 그룹, 금호, 쌍방울이라든가, 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보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한 거는 다각화긴 다각화인데 이게 관련 있는 다각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업 투자 사례를 한번 제가 조사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업과 H라인 해운의 그 사업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운업 자체가 이렇게 대략 이제 이런 종류의 배들이 이제 운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표에서 보시면 이제 벌크선 한번 봐주시겠어요? 벌크선의 이제 특징 보면 H라인이 보면 이런 거예요. 정기선은 고정 비용이 높고 부정기선은 운임 변동성이 크나 전용선은 고수익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안정적. 여기에 이제 H라인이 이제 눈길이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LNG선이라고 나와 있죠. 시장 자체의 문이 높으나 장벽 진입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 그러니까 H라인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배가 바로 이 벌크선과 LNG선입니다. 자, H라인 한번 보실까요? H라인은
한진해운 전용선 사업 부분만 사모투자 전문회사 한행컴퍼니가 500억 원에 인수했어요. 2014년도에. 이후에는 또 현대상선 벌크 전용선 사업부를 또 인수했죠. 그래서 주요 거래처는 글로비스, 한국전력, 포스코 등이며 석탄, 철광석, 에너지, 원자재를 수송하죠. 그러니까 그 되게 괜찮은 거래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2014년도에 그 경영실적 보시면 3,349억 원의 그 매출액에서 쭉 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2019년도만 해도 25.9%.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그 영리법인들의 영업이익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5.6%예요. 5.6%. 그러니까 4.6배가 높은 거죠. H라인이. 바로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투자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라인의 그 운송 계약은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재 장기 운송 계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학계도 보면 꾸준하게 또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H라인이 성공했던 요인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용선 전문 선사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고 또 선박관리 내재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고 해운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한 업체예요. 최소한 업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용선 선문 전사와 사업 요인 최소화가 되게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H라인의 어떤 스와트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모펀드의 볼트온 전략 사례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놨는데, 볼트온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인수대상 기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 다각화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기존 사업과 비슷한 수평적 다각화와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한행컴퍼니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은 시멘트죠. 2012년서부터 이 시멘트 회사들을 쭉 이제 인수한 거예요. 대한시멘트, 쌍용양해, 한남시멘트, 포스화인. 포스화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시멘트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시멘트 회사들의 특징이 보면은 저축한다 그럴까요? 막 확 주식이 뭐 가치가 뭐 확 오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확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그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게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시멘트 회사의 주가도 빨간 상승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한행컴퍼니는 이런 볼트온 전략을 시멘트로 이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의 전략 중에서 한번 그 연관성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H라인 해운의 전략 도출은 크게 5가지인데요. 그래서 LNG선 투자 집중화,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1위죠.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죠. 세계 1위인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거는 LNG선 이후에 또 무언가가 이제 또 새로운 선박들이 또 출현하겠죠. 그 기술을 우리가 또 원천 기술을 갖고 우리가 또 리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몫이 또 우리한테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신규 화주 발굴, 사회적 책임 강화. 이 사회적 책임 강화는 뭐 거창하게 뭐 어떤 뭐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고요. 이게 이 LNG선 H라인 특성이 에너지 원자재를 많이 이제 주력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시에 수송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요. 이것만 제대로 날라줘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경영과 선박 권리업 전문화. 이게 이제 H라인이 이제 가야 될 전략 중에 요소들이 아닌가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모펀드 투자 확대는 일단은 해운시장 활력의 제고가 되는 건 맞아요. 또 자금 확보 면에서는 백기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대가 바람직스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자금 원천은 아니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펀드는 특성상 뭐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부실회사 인수하고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시행한 다음에 그러면서 단기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서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장기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점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선박 금융 시스템은 대부분 국책은행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뭐 수출인은행, 뭐 산업은행,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펀드를 통해서 기금 마련을 한다든가 해서 좀 과감하게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런 사모펀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그런 점에서 조금 이 H라인 해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모펀드 더 나가서 이제 해운업과 연계시키는 측면은 우리나라 해운 금융시장이 한번 고민해야 볼 만한 또 앞으로 이를 어떻게 좀 활성화해 볼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지를 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